마이크로비트를 처음 시작하면 온스타트와 포에버라는 블록, 두 가지 블록이 있는데 이건 뭐 항상 쓰는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블록이기도 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이 온스타트라는 블록에 베이직 본에서 슈 아이콘을 하나 넣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간혹 마이크로비트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배터리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아이콘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다음으로 포에버는 사실 오늘은 이건 항상 동작할 때 사용하는 건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얘를 눌러서 왼쪽에 있는 메뉴 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우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인풋에서 이제 버튼을 하나 찾을 겁니다. A 버튼, 가장 많이 사용하는 A 버튼을 눌렀을 때, 그죠? 이 A 버튼, 이 마이크로비트에 보면, 가까이 보시면 A와 B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A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해라, 이런 말이에요. 마이크로비트에는 25개의 LED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5개 LED가 있는데, 이 LED를 통해서 간단한 문자라든지 이모티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구구단이 순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예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베이직에서 show number를 블록을 하나 가져오고요. 그리고 곱하기를 해야 되니까 우선 1단 한번 해볼 거거든요. mass라는 걸 클릭해서 곱하기, 여기 나눕니다. 곱하기를 집어넣고 1단을 거니까 앞에는 1 곱하기 1 이렇게 해볼게요. 다음 1 곱하기 2, 1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갈 건데 매번 여기서 이제 가져오려면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니까 이거를 한 번에 복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블록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버튼 누르고 C를 누르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Duplicate라는 걸 클릭하면 하나가 또 생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집어넣겠죠. 저는 이거를 9개를 만들어 보겠어요. 2개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넘버를 쭉 밑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네, 이제 더 없죠. 이렇게 하고 1단이니까 1 곱하기 1, 1 곱하기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단을 해봤는데 잘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를 열어서 온스타트에 넣어놨던 아이콘이 보이네요. A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네, 이렇게 1단이 나옵니다. 한번 이거를 이제 2단으로 바꿔볼까요? 네, 그럼 앞에 2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2단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A를 눌러보겠습니다. 2, 4, 6, 8, 5, 10, 12 이렇게 나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25개의 LED가 표현할 수 있는 게 1자리 숫자,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만약 두 자리 숫자, 10 이상의 두 자리 숫자로 넘어가면 옆으로 흘러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구구단을 하는 방식은 이렇게 일일이 코딩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B 버튼은 이걸 조금 더 간단히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에서 다시 온 버튼 A 프레스트를 가져오고요. 이렇게 가져오면 둘 중에 하나가 정상적이지 않은 이제 좀 비활성화된 블록으로 바뀌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도 A 버튼, 여기도 A 버튼, 버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B 버튼으로 바꿔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나오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나의 변수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여기 보면 variables라는 변수가 있는데 variables를 눌러보고 make a variable이라는 부분을 다시 누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템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템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이 아이템에 어떤 숫자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set 아이템 가져오고요. 1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설명을 좀 나중에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좀 전에 A 버튼에서 사용했었던 show number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한번 show number 하나 가져오고요. 그리고 곱하기를 뜻하는 거는 수학에서 매스에서 곱셈을 하는 블록을 하나 가져오고 여기다가는 1이라고 놓고 이쪽에 지금 1단인지 2단인지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아이템이라는 variables 블록 하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시 9단까지 한번 가볼게요. 하나, 이렇게 Ctrl C, Ctrl V 해서 여러 개를 동일한 거면 만들고요.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2, 3, 4, 5, 6, 7, 8 하나 더 필요하네요. 자,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듀플리케이트 이렇게 해서 9단까지 예, 이렇게 했어요. 뭐 이건 뭐냐면 1이라는 숫자를 아이템이라는 주머니에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아이템이라고 모두 이런 블록을 넣어놨기 때문에 아이템은 다 1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넣지 않아도. 그렇게 되면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A 버튼은 이미 했으니까 B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똑같이 1단이 나오는지 볼게요. 9단 1단 1, 2, 3, 4, 5, 6, 7, 8, 9 예, 이렇게 나왔어요. 2단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는 처음에는 여기를 다 9번을 다 이 숫자 2로 바꿔줘야 됐지만 이제는 아이템이라는 variables를 2로만 바꿔주면 2를 다시 눌러볼게요. 자, B를 눌러주면 2, 4, 6, 네 이렇게 2단이 나옵니다. 나 이제 6단 하고 싶은데 6으로 바꿔주면 돼요. 6으로 바꿔주고 다시 B를 누르면 6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풋을 하나 더 가져오고 A하고 B를 같이 눌렀을 때 또 9구단을 나오게 할 건데 이번엔 변수를 하나 더 써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썼었던 자 아이템이라는 변수 하나 넣어놓을 거고요. 일단 그리고 또 하나의 variables에서 또 하나의 변수를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index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그리고 index라는 변수를 하나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아이템은 앞에 몇 단인지 그 다음에 인덱스에서는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표현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show number 같이 가져올게요. show number 가져오고 곱셈을 가져오고요. 앞에는 아이템이라는 블록을 가져오고 뒤에는 방금 만들었던 인덱스라는 블록을 가져올 겁니다. 사실 얘는 1에서부터 9까지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반복문이라는 걸 하나 쓸 거예요. 루프문을 쓸 건데요. 루프, 그 다음에 repeat 4 times 가져오고 이거를 9번을 반복하겠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 다음 처음에는 인덱스 아이템도 1, 인덱스도 1이었기 때문에 1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럼 한 바퀴 돌아서 두 번째 할 때는 1 곱하기 2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여기 set 인덱스를 증가를 시켜줄 겁니다. 어떻게? 자, 수학에서 플러스 1 플러스를 가져오고요.
들어갈 부분에 플러스를 가져오고, 너 원래 있었던 그 인덱스에서, 인덱스가 있는데, 인덱스에서 항상 2를 더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아이템은 1도 1이었고, 인덱스가 1이었기 때문에, 쭉 첫 번째 1 곱하기 1을 show number 보여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인덱스라는 값이 기존에 있던 인덱스에서 더하기 1이 인덱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여기까지 왔을 때 인덱스가 1이었으니까 여기서 더하기 1이면 2로 바뀌겠죠. 그런 다음에 슝 다시 두 번째로 할 때는 아이템은 원래 있었던 1이 될 거고 인덱스는 바뀌어진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게 되고 나서 인덱스는 2에다가 또 2를 더하니까 3이 됐겠죠? 3이 된 상태로 넘어가니까 1 곱하기 3 이렇게 넘어가면 인덱스는 다시 4가 돼서 아이템은 1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9번을 반복하는 거를 show number 숫자로 보여주는 코딩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B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B 버튼 아래에 A 플러스 B라는 걸 누를 수 있게 테스트 할 수 있게 나왔어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네, 1단이 나왔죠? 그러면 내가 이걸 또 2단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아이템만 2로 바꾸면 그리고 A 플러스 B를 누르면 2, 4, 6, 네, 8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 A 버튼을 눌렀을 때나 B 버튼을 눌렀을 때나 네, A 플러스 B를 눌렀을 때나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셋 다 코딩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 어떻게 코딩하는 게 잘한 코딩일까 잘 만든 코딩일까 라고 봤을 때 이 구구단 프로그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간단하게 1단, 2단을 하는 짧은 코딩을 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만들 코딩은 어마한 몇천 줄, 몇만 줄의 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A 버튼 만들었을 때처럼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되거나 또는 실수로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엄청 많은 S를 바꿔줘야 되겠죠. 지금 2단을 3단으로 바꾸기 위해서 9번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너무 많은 수고를 하게 되고 그건 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A 버튼 눌렀을 때가 가장 안 좋은 효과적이지 않은 코딩 방법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개선된 것이 B 버튼을 눌렀을 때예요. 여기서는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내가 원하는 구구단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이라는 이 변수에 있는 숫자만 바꿔주면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코딩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게 됐겠죠. 네. B와 A 플러스 B는 왜 더 좋은 코딩이냐 라고 봤을 때 B 버튼을 눌렀을 때보다 A 플러스 B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있는 아이템의 숫자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구구단이 달라지는 건 동일하지만 A 플러스 B 같은 경우는 이 코딩의 양이 되게 적은 거예요. 코딩을 쓸 수 있는 데이터가. 그래서 우리 어떤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앱들 다운로드 받을 때 보면은 지금 데이터 용량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가끔 우리가 굳이 왜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만 스마트폰을 하려고 하죠? 그거는 바로 데이터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즉, 코딩의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의 양이 커지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을 때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거는 비용과도 직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간단하게 짧게 하면서도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든지 바꾸고자 할 때 실수가 됐던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됐던 그래서 바꿔야 될 때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코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잘된 코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코딩한 거를
마이크로비트에 옮겨서 실제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여기에 넘버라고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어디에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올 텐데요.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겠다고 누르고요. 다음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USB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USB 케이블. 그래서 이쪽 USB는 컴퓨터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비트의 가운데 데이터를 전송하는 곳에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다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이거를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넘버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 복사를 하고 그 다음 여기 보면 마이크로비트라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클릭하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를 하면 쭉 데이터가 마이크로비트에 전송이 되고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자, 앞면을 볼까요? 네, 제가 코딩한 이모티콘이 나왔습니다. 네, A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2단 했으니까 2단이 출력이 되고 있죠. 네, 10자리가 2자리로 넘어가니까 숫자가 2자리로 넘어가니까 흘러가고 있고, 네, 여기까지. 그리고 또 A 플러스 B 눌러보겠습니다. 네, A 플러스 B도 똑같이 2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16. 마지막 제일 잘된 코딩이라고 했던 A 플러스 B를 같이 눌러볼게요. A 버튼과 B 버튼을 같이 눌러보겠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간단하게 9구단 코딩을 진행해 봤는데요. 중요한 거 선생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어떻게 코딩하는 것이 잘된 코딩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중요한 거 2가지 이야기 드렸어요. 무슨 일이 생겨서 변경해야 되거나 실수를 잘못했을 때 쉽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코딩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2번째는 가능하면 짧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데이터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앱 또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파일이 가능한 파일의 양이 적어야 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주의해서 코딩을 하면 가장 잘된 코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